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주제 숫자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기싸움이 날로 팽팽해지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1년 전이었죠.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뤄졌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시도가 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인 어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여권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도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며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고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며 수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권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망을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과정에서 여권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오선의 추미애 전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개혁 성향이 강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지닌 추 의원에게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치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던 제보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울산시 부시장 송병기 부시장이라고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 부시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제보 관련해가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제보 경위와 이측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왜곡되는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공무원 가족들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요구가 와서 그리고 지역 여론 동향, 아주 일반적인, 일상적인 다 알려진 얘기들을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얘기를 했다.
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행정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외부 제보를 SNS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서 그 행정관이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첩보든 뭐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든 그 내용이 뭐든 간에 전달 경로부터도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일련의 사항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쪽 해명과 그 당사자인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엇갈려요. 네. 예. 그런다는 거는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문모 행정관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문모 행정관 입장은 제보를 SNS로 받았다고 했고, 저기 송 부시장은 전화 통화를 그냥 하면서. 일상적인 통화하던 중에 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문 내지는 그런 거를 얘기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제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심해 보는 거는 그 얘기를 들은 이 문모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이제 울산 지역이잖아요. 네. 울산 지역 그리고 문모 행정관이 일단 배경이 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와 고교 동문이면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 네. 그런 배경을 가진 문모 행정관이 울산 시장 주변에 관련된 떠도는 소문,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그 다음 해에 있었고, 그 지방선거에 울산시장으로 이제 여권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또 막역한 사이인 분이 후보로 거론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송 부시장은 그냥 시중에 떠도는 소문으로 얘기한 거지만 듣는 이 행정관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혼자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얘기 내용을, 근데 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그걸 SNS에 SNS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떤 활자화된 문장이 걸로 있었다는 거죠, 오는 예. 거잖아요. 네. 그거를 또 그 편집, 그러니까 원본이 SNS의 원 문자가 뭐였고 그 문서 양식에 맞춘 내용이 뭐였는지 이 두 개가 다 공개가 돼야 그 문모 행정관이 어느 정도 가공이나 편집을 하고 무슨 첨삭이 있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지금 드러나는 것만 갖고 보면 이거는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 설명이 좀 사실하고는 잘 안 맞는, 오늘 송 부시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거하고 좀 안 맞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은 공개를 하려면 있는 그대로 다 문모 행정관의 배경이라든지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이름도 공개하면서 아예 다 공개를 이왕에 하는 거라면 네. 했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일정 부분을 또 감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외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그 진보 신문에서는 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어제 그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윤도한 수석이 또 뭔가를 발표를 하신다는데 예.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실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뭔가 이 자체 조사를 해서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내용을 다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를 한다면 그 제보했던 원본 공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 조사로 하명 수사라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계속해서 하명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의 횡포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야당 의원의 정보, 그러니까 야당 의원에서 주장하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 역시 언론 보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제보에도 그렇고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 특히 이 하명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유기홍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일련의 상황들과 청와대의 여기에 대한 대응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송병기 부시장이 아마 질의응답을 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면 뭐 더 전모가 밝혀졌을 텐데 네.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지점이 있지만 네. 제가 주목하는 건 결과적이지만 하명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김경수 지사의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나온 고등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수천 명이 될 텐데 네.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 정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저는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분은 그 당에서 파견하거나 그런 어떤 정무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총리실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란 말이죠.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얘기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알던 사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송병기 부시장 발표에는 뭐 누가 먼저 물었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만 했는지 SNS로도 뭐 내용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네. 예. 저는 그 부분은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중요한-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SNS로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보냈을 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뭐 하시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그 사건은 울산 내에서는 별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업자가 직접 제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울산시에서 국장까지 지냈던 공무원이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선 그 부분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전직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건 뭐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뭐 생성한 것이 아니라 편집해서 그 경찰로 그 문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예. 예. 하니까 그러니까 추측이나 뭐 이런 억측 거두절미하고 다 빼고 쭉 본질만 얘기를 하면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했고 그 행정관이 그걸 받아서 서류로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이 과정을 과연 하명 수사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건 하명 수사가 아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 문모 행정관이 받았다는 SNS 메시지 원본. 그거 뭐 휴대폰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공개하겠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거 하고 네. 문건으로 이제 SNS로 왔으니까 이거를 어디에 편집을 보내 했다고 하죠. 이메일이 가능한 문건으로 만들어진 그 문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좀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 메시지, SNS 메시지냐, 전화 통화냐, 여기서부터 약간 다르게 되니까 네. 전체가 다 어느 뭐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다 좀 거짓이 아닌가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송병기 부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뭔가를 가능하면 좀 적게, 좀 작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부시장이 동의하면 애초에 그 제보했던 그 문안을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없는 걸 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윤도한 수석이 간이 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고 그리고 경찰청으로 이첩했던 문서는 지금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 그거 공개하면 돼요. 근데 검찰이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 검찰에서 뭔가를 흘리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부풀리기로 김경수 지사의 동문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이건 저는 아주 전형적인 그 왜곡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의 SNS 메시지와 그리고 편집돼서 제보된 문건이 함께 공개가 돼야 좀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질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청와대의 신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어제 고민정 대변인 발표 내용을 보면 제보자는 공직자고 정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송병기 부시장인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송초로 시장이 당선되고 낙선된 김기현 그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그 낙선된 김기현 시장 대신에 당선된 분이 송초로 시장이시고 거기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 있는 분이 제보를 한 이런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공개되면 또 다른 이제 억측 같은 논란을. 게 또 확대 재생산 될 거를 우려해서 그랬을 네. 수는 있는데 오히려 더 그 키워놓은 꼴이 됐고요. 오늘 청와대 발표는 또 언론을 향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언론에서 분명히 하명 수사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청와대를 보면 검찰하고도 막 싸우고 이제는 언론을 상대로 저러고 이게 과연 청와대에게 앞으로 그 좀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청와대에서는 생각도 거기에 듭니다. 대해서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제보자가 만일 누구인지 동의 없이 밝혔다면 그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만약에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 밝혔다면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보도를 했을 것이냐라고 또 언론에 대한 탓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정당한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의 무차별한 그 피의 사실 공표에 가까운 흘리기 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던 그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 과정에서도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선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송 부시장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청와대에서 그것을 먼저 밝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제보했던 그 내용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예.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청와대니까 그런 걸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네. 개인의 뭐 그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 그건 이제 맞다고 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억측을 하고 또 억측을 하고 이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하명 수사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럴수록 이거를 껌껌이 반응을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자체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한 다음에 어제 같은 발표도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공개한다는 게 그 깨림직했으면 어제 그 발표 있기 전에 송병기 부시장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사전에. 발표를 해야 예. 되는데 이제 의혹을 일거에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발표 이전에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고 이 지금 SNS 문자를 공개하는 것까지 다 동의를 해서 한꺼번에 다 발표를 하면서 일거에 풀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또 뭔가 이 파문이 확산되니까 또 발표. 저는 이거는 청와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런 작은 잔가지들보다도 만약에 이게 하명 수사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청와대 그 행정관하고 이 송 부시장하고 당시에는 부시장이 아니었죠. 예. 미리 짜고 그런 걸 제보하고 그리고 이 문무 행정관 당시 문무 행정관이 미리 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는 이번 과정에서 사실상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 네. 문무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파견돼 나온 사람이라면
물론 당에서 파견돼 나왔다고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이 사람은 끝나면 다시 그 공직으로 돌아가고 정권 바뀌어도 계속 공직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명수사라고 할 때 오히려 하명수사의 요건이 뭔가를 보고 그걸 입증을 해야지. 네. 그 과정에서 누구 이름 하나 안 밝혔다고 계속 의혹에 의혹하고 자꾸 숨기는 거 보니까 하명수사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명수사라고 하려면 이 모든 것이 사전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것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명 수사일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이렇게만 해놓고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껌껌이 자꾸 나서시는 게 국민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잖아요. 나경원 대표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초 경찰서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윤건영 상황실장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핸드폰을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압수한다? 이건 무슨 첩보작전 같은 건데 네. 저는 마치 요새 검찰의 행태는 뭔가 이중 권력 상태에서 뭐 다른 권력의 지시를 받는 검찰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공수처, 검찰개혁 바라지 않는 검찰 내부의 일부 세력들의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사건은 아니고 뭐 역시 또 청와대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였고 이 또한 청와대로서는 그냥 뒷짐만 지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역시 또 검찰이 등장하고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2017년 2월 달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행으로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황교안 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기각됐으니까 사실상 두 번째인데요. 다 응하고 있죠. 검찰의 압수수색에.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위 사건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김태우 씨의 진술에 의거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데 사실 이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거기 다 협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태도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뭐 마치 청와대 요새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배경을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이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 지금 유 의원께서도 굉장히 이제 격앙되어 계신데 사실 청와대하고 여당, 여권이죠. 여권과 검찰이 그야말로 막 일촉즉발의 예. 충돌 양상이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심경일 걸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일정한 수준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저는 양쪽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불편한데 이게 혹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나실 거다. 이게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나 막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특히요. 검찰을 향한 여권의 공격, 비판이 저는 이거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제 보세요. 집권당 대표께서 직무유기를 계속하면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오늘 무슨 그 민주당에서 띄운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셨나요? 이상민 의원. 네. 네. 이상민 의원께서 검찰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변태적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희가 예. 그 음성을 직접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랑 네. 예.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직접 출연한 그 뭐 공중파 방송에 같이 저랑 같은 그 코너는 아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께서는 제 귀를 제가 의심했는데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니 변태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집권당 대표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이 검찰을 세운 주체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거는 누워서 침 뱉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되고요. 검사 윤석열이 누굽니까? 바로 5년 전에 박근혜 정권 내 눈치 안 보고 국정원 댓글 수사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눈밖에 나서 좌천됐잖아요. 예. 5년 후 지금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향해서 그 수사를 하는 검사예요. 지금 총장이 되셨지만 제가 보기에 5년 전에 검사 윤석열이나 지금 총장이 된 검찰총장 윤석열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직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거는 그런 윤석열 검사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여권의 시선이 왜 달라졌느냐? 5년 전에는 검찰의 수사 상대가 당시 상대편이었고 집권여당, 예. 적군이었고 5년 후인 지금에는 아군이었고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있나.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요. 5년 전에 지금 이제 검찰의 저런 그 행태를 마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드는 반개혁적인 그런 행위로 보는데 5년 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검사 윤석열이 저항하고 제대로 수사했던 게 그 당시에 뭐 검찰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 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든 정부든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거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네, 말씀하시죠. 네, 예. 네, 반론이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요 검찰 압수수색 거부하고 그런 윤석열 좌천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압수수색에 다 협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누구 좌천시키고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검찰이 잘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트랙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홍영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총선 끝나고 한다는 거예요. 나경원 대표도 수사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이 과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압수수색을 해갖고 핸드폰을 압수해가고 그리고 경찰이 오죽 화가 났으면 안 될 줄 알면서 다시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그거 기각해버렸어요.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하자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치인들은 말로 문제 제기해야죠. 그것까지 좌천시키거나 압수수색 거부하지 않고 다 협조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변태적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막말이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그건 막말로서 공격을 하십시오. 욕설보다 더한 저는 그러니까 막말이라고 그건 막말로서 봅니다. 공격을 하십시오. 막말. 뭐 아니, 심한 표현에 네. 대해서는 공격하셔도
하셔도 아니 되고요. 민주당이 하면 심한 표현인 정도고 뭐 다른 야당이 하면 그게 욕설이고 막말입니까? 아니, 이것도 내로남불의 아니 기준이죠. 그러니까 공격하시는 거는 네. 그 자유니까 그냥 공정 엄정 수사 촉구하시면 되잖아요. 공격하시라는 말씀이고 예, 뭐 좀-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 당원도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의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두 분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선을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이죠. 청와대에서 미뤄오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의 발언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듣고 오시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또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두고 두 분께서 오늘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경론을 벌이시고 있는데 우리 박가영 앵커는 시선을 돌려보자고 했는데 이 시선이 돌려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지명된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원포인트 개각과는 다르게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그리고 공수처를 같은 그 검찰 개혁 법안 뭐 그게 국회에 다시 또 현안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대표가 지명이 됐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검찰 견제용 정도로 추미애 지금 후보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추 대표를 좀 작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5선의 최초 여성 지역구 의원이고 그다음에 촛불 전국과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낸 당 대표 출신이죠. 사실 법무장관이 맞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저게 정도였는데. 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본인이 용단을 내려서 이제 맡은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무슨 검찰 수사 요걸 견제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네. 더 큰 검찰 개혁이라는 사법 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를 수행할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최근 워낙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니까 뭐 본인이야 당리 당략에 매몰돼서 한 번도 처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여론에 좀 본인이 아예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누구 추미애 예. 장관 후보자요. 장관 되시면 예. 네. 뭐 추미애 장관 내정자께서는 경륜으로 보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총리급이면 몰라도 장관급은 좀 부족한 자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경륜으로 보면 예, 그렇고요. 일단 법무부 장관 공석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2달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임명이 되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묘하게 이게 뭐냐면 최근에는 그 이낙연 총리 교체하고 이제 같이 되는 걸로 쭉 오다가 그래서 김진표 총리 후보자 막 그 물망에도 굉장히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나오다가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먼저 이렇게 지명을 하게 원포인트로, 되니까 또 사람이 묘하게 의심을 해보는 지점이 이틀 전에 뭐죠? 청와대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막 세게 경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검찰을 향해서. 그러자 어제 또 청와대 검찰에서 청와대 이제 압색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나섰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추미애 내정자 발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동떨어서 생각이 안 된다는 말씀을 시기가 드려서 한 묘하게 거거든요. 맞물려지다 보니까 마치 공격, 반격, 또 재반격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요. 이제 제가 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다투고 막 시끄러운 것도 정말 피곤한 일인데 같은 여권 내에서 뭐 검찰과 막 청와대와 이러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불편해요. 근데 네. 저 같은 신경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변을 해드립니다. 네, 뭐 추미애 장관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두 분께서도 해주셨지만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호락호락하게 청문회를 넘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한무치 인사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추미애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다뤄볼 그리고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상황이라서 아까 문제가 됐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진수희 전 네.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민주당에서 꾸린 이 검찰 수사 특위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발언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경악스럽고 너무 이례적이고 또 통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좀 변태적인 그런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네,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맹공을 듣고 오셨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의 현재 분위기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까 공격하셨던 변태적이라는 말이 정상적이지 않다, 좀 이례적이다라는 말과 동렬로 쓰여진 걸로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니까 좀 나름의 뭐 법률적인 표현으로 그런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뜻은 저하고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당일날 기소했습니다. 예. 소환 한 번 없이. 그런데 나중에 판사님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공소장은 완전히 다 그 내용을 변경했죠. 네. 굳이 그날 기소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행사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나는 너무 정무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과 요새 함께하고 있는 그 검찰 내의 이너서클 그분들은 너무나 정무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그거예요. 서초경찰서장이 국정상황실 근무했다고 윤건영하고 친하니까 윤건영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예.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하지 않더라도 그 핸드폰은 우리도 같이 조사합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무슨 작전하듯이 가서 뺏어다가 경찰은 잠깐 와서 참관만 하게 하지 공유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태도가 과연 정상적인가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언론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변태적인 검찰을 지금 누가 세웠느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그 자리에 앉혔는지요. 당대 최고의 검사가 불과 4개월 만에 변태적인 검찰로 바뀌었다?
이거 보고 듣는 국민들은 참 참담해요. 민망스럽습니다. 뭐 잘할 줄 알고 시켰는데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과거 정권 공격할 때는 되게 잘하는 검사이고 그 칼날이 자신들한테 오니까 이거는 변태적인 검사.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네, 그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취임할 때도 그랬고 예. 청문회 할 때도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권력 부패나 비리, 특히 공직사회 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네. 그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회에서 해주시는 대로 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네. 그 개혁에 대한 그 반대 네. 프레임으로 이걸 가둬놓는 게 저는 네.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너무 뜨겁게 경론을 네, 네. 벌여주셔갖고 시간이 금방 이렇게까지 갔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